대금을 봅니다. 대금. 제가 대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 통일예술제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서울 통일예술제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예술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남북의 예술이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도 3일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데 관심이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원래 5월 26일부터 3일간 여기 도림천 소변 무대에서 하려다가 지금 좀 늦어졌는데, 왜 늦어졌냐면 선거도 있고, 또 우리 김태일 박사님이 친구가 또 송대관 씨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송대관 씨를 그냥 모셔서 얼굴로 내세워가지고 하려고 좀 기다리다가 좀 늦어졌어요. 원래 5월 달에 하려고 그걸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축제할 때 뭐 이런 그 천막 쳐놓고 부스 만들어 놓고 전시도 하고 또 무대 만들어 놓고 공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한 예술과 북한 예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3일간 공연을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스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 먹거리 판매도 하고, 또 북한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남북 통일 운동하는 단체들이 또 거기 홍보 전시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려면 대단히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술인만 해도 지금 북한 예술단은 총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모시고 와야 되고, 근데 북한 예술단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남한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예술인을 초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유명한 예술인을 주변에 알고 있다든가, 그러면 좀 우리한테 소개해서,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고 좀 비용을 좀 드리긴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하나의 돈을 버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일 이런 걸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전혀 돈을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그래서 될수록 예술인도 좀 봉사적으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대관 씨를 모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아니래도 혹시 주변에 그런 예술인들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일 자체를 좀 같이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면 부스를 맡아서 하셔도 돼요. 부스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신림동 순대축제라는 걸 했거든요. 작년에. 원래 신림동이 순대로 유명합니다. 아십니까? 순대로 유명하다는 거. 서울대 학생들이 와 몰려와서 신림동 완전히 순대 천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학생까지 올라오는 게 순대촌에. 신림동 가면 순대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완전히 불야성이에요. 저녁이면. 근데 지금은 유명해져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올라와요. 순대촌으로. 그 순대촌 바로 밑에가 도림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사를 해서 작년에 순대축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순대를 파는 부스를 3일간 했는데, 한 부스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거기 물이 흐르고 청계천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림천을 갖다가 가보시면 알지만 꽃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무대도 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문자로 내가 여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리에 그분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지금 날짜를 아직 못 정했어요. 원래 6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5월달을 좀 6월달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 복합제 만드는 법 변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벌써 20년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여기 뭐 자문위원장 겸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변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선생님들 예. 저희들은 이런 일이 사실은 주일인데 통일운동, 통일교육, 또 우리 이산 가족을 자유롭게 성공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탈북자들을 훈련해서 북한의 무용과 음악을 또 알려주고 하고 북한의 신상을 그런 계몽하는 그런 안보 교육도 하고 그런 걸 주로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풍수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교양으로서 또 알아두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미생물은 사실은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제가 75%가 미생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보이니까 생물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 손에 보면은, 지금 한 900종류의 그 미생물들이 30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보면 딱 하면은 900종류의 각각 뭐 그런 종류를 합해서 한 30만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전체, 우리가 세포가 100쪽인데, 100쪽. 세포는 100쪽이다. 그런데 미생물은 그 10배가 많습니다. 왜? 세포 하나하나를 10개의 미생물이 붙어서 이 세포를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 무너지게. 미생물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세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뭐 H2O라든지 이걸 돌아가든지 그런 원소 같은 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뭐 지금까지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런 거 별로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뭐 그냥 의사들은 일반적인 뭐 외과, 내과 이래 가지고 치료하고 일단 약을 항생제를 만들어서 치료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계에 직면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항생제로 가지고는 인체라는 이런 오묘한 것을 고치거나 유지시키기에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수포박테리아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항생제는 완전히 나갈 길을 잊어먹은 겁니다. 이 수포박테리아가 나오면은 다시 그걸 어떻게 해보면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수포박테리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생제로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졌다. 그래서 요즘 그 의학계도 박테리오 테라피라고 해서 그 미생물, 박테리아라는 말은 뭐 그런 균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미생물 종류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땅이나 나무나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 같은 데서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효모 같은 거는 날아다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누룩을 발효할 때 또 밀을 갖다가 이겨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상하게 거기에서 곰팡이가 정말 박테리아, 미생물이 붙어서 발효를 시작하는 그런 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콩단백을 잘 발효할 수 있도록 누룩이 만들어집니다. 미생물이. 그러면서 콩을 잘 쏘가지고 해놓은 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그런 효모로 인한 그런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듯이 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균, 박테리아 엄청나게 많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 속에도 보니까 수도 없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고흐 같은 세균학자, 또 루이 파스테르 같은 생화학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 못하는 많은 수도 없는 미생물 물질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걸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최근에는 메치누코프 같은 러시아 생화학자 같은 분은 야, 불가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하고 그걸 가지고 15, 10몇 년간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아니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많은 실험과 경과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노인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오래오래 살고 있더라. 그런데 새로운 뭔가 발견된 겁니다. 생화학계나 의학계에서. 그리고 의학하고 생화학, 세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뭉쳐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매크로 이렇게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 너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라는 명칭을 붙이고 조직체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해서 미생물체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은 1980년에 오키나와 류쿠 대학에서 히카데루 교수가 말씀한 게 자기도 생물학자고 이런 세균을 잘 보다 보니까 뭔가 때려도 했는데 우리도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런 과일 속에 들은 여러 가지 미생물 또 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은 미생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 조사하고 공기 속에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생물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이상한 조직을 가지고 서로 먹고 살고 있더라. 어떻게 사느냐? 그 80종류 되는 거를 한두로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뭉쳐 있는데 이것들은 공기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공기를 만들어요. 옥시겐, 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대사 활동도 한다. 그리고 80종류는 서로의 분비물을 서로 섭취하면서 그렇게 공생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자, 그럼 이런 마이크로 오가니즘 같은 미생물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이거는 지질학자 또 분석학자들이 태양이 폭발할 때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 퍼져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지구 같은 환경에도 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서 현재까지 왔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된장이 한 4, 5천 년, 만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살아있던 미생물들이 계속 발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된장이나 보면 그런 것이 계속 거기에 살아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더 우수한 미생물을 만들 것이다. 일본 사람은 생각을 잘못했지. 일본 나토는 그런 미생물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나라 한국 전통 된장 김치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80개 정도로서 더 이상 찾지를 못했어요, 미생물을. 그래가지고 80년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G7 때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 하나 말하라고 하니까 딱 이 미생물을 얘기한 겁니다. 이 미생물이 앞으로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2000년도쯤 와가지고 일본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조선대학에 와서 히카데류 교수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조선대학 교수하고 같이 인원해서 지금 요즘 나오는 EM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EM이라는 것을 조선대학에서 먼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뛰어난 거는 지금 대전에 있는 과학 카이스트에 있는 서범구라는 교수가
자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서봉구 그런 사람이 뭐 생물과학연구원이라 해서 자기 하나 만들어서 그런 대사도 만들고 유소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봉구 그 양반이 박사가 얘기가 자기도 그냥 이게 뭔가 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니 일본에는 80가지라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텐데 하고 제일 먼저 조사한 게 김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김치를 조사해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새로 나와. 그래서 학회에다가 자기들 연구원들 이름 붙여가지고 요 김치 미생물은 자기들 이름 붙여가지고 학회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 뭔 발견자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된장을 조사해 보니까 오래된 된장 50년 뭐 30년 된 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없던 종류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갖다가 또 하고 또 식초, 젓갈 하여튼 뭐 한국이 자랑할 만한 걸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28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까 108가지나 되는 미생물을 학회도 등록하고 복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독성 검사를 미국 FDA에 신고합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나 없나? 독성 검사를 해서 일단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물질이다. 이제 판별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는 그 식품 뭐 의학국이라든지 FDA가 외국 같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국민 보호를 도와야 되는데 이게 보사부나 의학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잘못하면 뭐 그런 데서 뭐 허가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양반이 생각한 데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물질들을 뽑아서 식품의약국에서 인정하는 기능식 식품으로 그 범위 안에서만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보호된 지 한 2년 됐나요? 한 2년씩 됐고요. 자,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런 먹는 거 말고는 80가지인 종류들을 모아서 또 100가지 추가를 해서 또 환경용으로 썼습니다. 환경. 자, 이제 환경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듯이 서 있지만은 이게 전부 이게 공기와 물과 또 음식과 이것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마치 내 얼굴에 지금 미생물이 75%가 포진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미생물을 우리가 써야 되는 용도가 뭔가? 미생물을 막 그렇게 새겼다 치고 그 용도가 뭐냐? 그건 무슨 특성이 있을 것인가? 무슨 특성이 있느냐? 이 미생물들은 이게 미생물이 그 복합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많이 들었는데 우선 한 5가지 종류로 본다면 첫째, 저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빛, 이 햇빛이 딱 식물에 도착하면은 식물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광합성균이 있습니다. 광합성균.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우리가 이런데 근처나 또 물질에 대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촉매 같은 역할을 광합성균이 합니다. 그 광합성 미생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이제 도착하면은 식물은 그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태양의 에너지 광을 합성하는 겁니다. 빛과 물과 일반 원소들이 합성시키는 촉매가 광합성균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열매를 맺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게 그러한 작용을 한 광합성균입니다. 그런 역할을 아주 하고요. 이 사람들은 광합성하면서 여러 가지 산소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우리가 보기도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일을 주로 하지만 식물들은 또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안에서 빛이 들어가면은 바이타민 D도 생성하고 그 역할을 광합성균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효모균, 우리가 빵이나 혹은 뭐 누룩 같은 이스트, 곰팡이류라고 그러지만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러한 효모균이 둘째입니다. 그렇게
그런 효모균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이 단백이 분해돼서 당분이 또 분해되고 해서 아미노산을 변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요즘 말하는 유산균.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1157년도에 발견했죠. 아, 우리 몸에 이런 균이 있더라. 미생물이 있더라. 파스테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치니코프가 연구해서 더 유명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강력한 살균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항산화력을 가졌고, 인체에서 문제되는 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선균, 또 사상균, 이런 한 5가지로 대별되는 물질들이 한 80종류로 뭉쳐가지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종류들은 지금 밝혀진 게 의학적으로보다도 우리가 지금 인체에, 의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그런 유산균은 혈관 질환의 고혈압이나 뇌졸중, 동맥경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증상을 좋게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둘째는 아주 면역을 아주 증강한다. 즉 말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염 물질들을 제거하고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 이에베 용액에다가 못을 넣어놓으면 못은 녹이 않습니다. 마치 꽃이나 황칠나무 속에 쇠를 담가 놓으면 녹이 안 나듯이 그와 같이 산화를 안 한다. 우리 몸속에 들은 항산화 물질이라 이런 뜻입니다. 산화가 되면 우리 몸이 자꾸 낡아지고 되지요.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유산균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변비도 없어지고, 뭐 피부 미용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염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저 알코올 섞어가지고 이렇게 분무기에 뿌리면은 탈취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탈취제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 회장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가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런 제가 이제 갖고 나와서 쓰시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입니다. 여기 이제 EM을 가지고 만들어낸 물질인데요. 한 열흘 정도 발효시켜서 이런 데다가 1대1로 타가지고 이거를 이제 뿌리는데, 자, 이건 우리 인체에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환경이고 이때 모든 데 다 해당이 되는 천연 물질입니다. 완전히 친환경이고, 곰팡이도 얘들이, 이건 살균력도 좀 있지만은 곰팡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화장실에 냄새나는 거. 요거 뿌리면 화장실 냄새가 금방 사라질 거예요. 한 5분 있으면. 그러니까 요건 또 사용법은 조금만. 여러 가지 사용법을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신 분한테 뭐라 조금이라도 놀아드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써봐야, 뭐, 맛을 봐야 맛을 안다. 이래서 실제로 계속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만드는 법과 사용법, 이런 것을 좀 이따가 시간이 한 20분, 30분 내로 다 끝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런 미생물들은 참 특이하게 고분자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중금속, 독성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분해가 되면은 간에 쌓인 물질들이나 장에 쌓인 물질들이 또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좋지 못한 물질들이 분해를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금속, 중금속,
또 독성 때문에 이 몸이 망가지는데 그것을 서서히 분해해서 내준다. 이런 약은 사실 어디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100세 이상 합니까? 제가 목표가 한 125세. 보장합니까? 보장보다도 난 지금 그래, 내가 스스로 인체 실험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내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내기는 이제 하시고 정말해서 이걸 통해서 당장 볼 수 있는 효과, 또 점점 좋아지고 느끼고 있는 효과,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이렇게 계속 느끼겠구나 하는 걸 바로 하루 확인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친환경입니다. 네. 요게요, 우리가 몸에 들어왔던 게 밖에 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 물질들이 사실은 내 몸 속에 있다가 요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온도도 30도를 좋아해요. 또 인체 온도하고 같은 데서 잘 발효하고 몸에 들어오면 적각 흡수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한 잔씩 조금 드시도록 하고, 이거는 드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가 적어도 한 500가지 이상 용도가 있을 거예요. 용도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할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조수를 가지고 예. 썩은 물도 예. 밀국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밀국수, 썩은 물.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생수 한 병 사면 1,000원씩 주고 사야 됩니다. 그 1년 따르면 300병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상당해요. 거기다가 뭐 차도 자주 타먹고 밥도 해먹고 그러면은 엄청 많은 물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 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나? 나온다는 진짜 믿을 수 있나? 미네랄이 좀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은 가령 요런 통 있잖아요. 요런 통에다가 요런 거를 요만큼 붓고, 아까 말씀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뚜껑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요 밑에 깔아놓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흡착하고 분해해서 밑에 깔아져 버리고, 요것까지는 아주 청정수가 됩니다. 냄새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이 필요한다고. 미네랄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니고 그냥 일반 수돗물, 수돗물로 활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오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먹는 걸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환경용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쌀뜨물을 한 2개 좀 받아달라고, 2개 좀 받았는데, 2개 좀 받았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여기다 수돗물 좀 탔습니다. 요 쌀뜨물 요만큼 넣고 수돗물 요만큼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생물은 발효가 되면서 자체 정화와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어떤 이런 미생물의 특성, 또 종류, 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자꾸 수명이 연장합니다. 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죽은 걸 또 살려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한 100년 그게 1년에 한 번이라면 한 100회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텔레미어라고 염색체가 말로 하면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있죠? 미토콘드리아. 그것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DNA가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100회 이상 하면 잘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을 100년을 얼른 잡아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 암세포는 자체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넓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암세포.
그 암세포는 자꾸 정식하는 거예요. 세포를 자꾸 정식한다. 왜 우리 일반적인 세포는 정식이 안 될 거냐?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짧아진다. 그런데 이제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생물이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역할을 이 미생물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런 것을 제대로 충분히 잘 보급하고 충족시키면은 그 미토콘드리아가 번식을 더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되고, 그 다음에 치매에 필요한 내 신경성 세포들이 이러한 이 미생물을 통해서 정식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이런 환자들은 이것을 한 2, 3개월 복용하면 그 어려운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 실험 결과가 되고 수십 년간의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보다도 외국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한국은 이상한 통조입니다. 이런 거는 믿지도 않고, 전통적인 한방이나 이런 것도 믿지도 않고, 그건 자기들이 배운 보고 외에는 우리는 모르니까 말하지 마시오. 잘못하면 의료법에다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국 발전이 조금 중국보다도 못하다, 의학이. 중국은 동서를 같이 한방, 양방을 합해서 잘 조화롭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법적으로 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운동도 하는 전통, 또 의료법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적어도 한 20, 3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침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그런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미생물들이, 아까 그냥 내가 몸에 지금, 천조, 백조가 아니고 천조의 미생물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코알 같은 데는, 좋지 못한 물질이 코안 속에 많습니다. 하루 종일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이게 필터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900종류, 3만 개 정도의 좋지 못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체에 좋은 미생물이고,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는 미생물인데, 좋지 못한 그런 감기 증상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비브리오 같은 이런 것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 볼 같은 데도 한 7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7만 개. 또 800종류 나쁜 미생물, 나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입안에는 1300종, 엄청납니다.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나쁜 미생물들이, 유해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300종, 한 2만 개 정도가, 표면이 작으니까 있고,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면은, 위나 이런 데 가면, 적어도 한 4,000종, 특히 중요한 헬리코박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미생물들이 자기들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손에도 한 900종에 한 30만 개, 아주 그냥,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굉장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까지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가 한 100만 개 정도가 한 4,000종이 활동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1,0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그게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데 갈 때마다 이랍니다. 기독교 신자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아시나요? 예, 기독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 맞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얘들 인체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몸을 다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는 미카엘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그럼 또 금방 알았다.
그 불교는 누구냐? 그저 화엄신자입니다. 모든 사악한 것을 막아주고 인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설명하면 또 이해하기가 또 빠르시더라고요. 자, 그러한 입장에서 일단 이제 우리가 어디에 쓰는 거냐? 용도. 우선 제일 급한 대로 아까 그 손 있잖아요. 예, 손인데 이건 요거는 1대1로 탄 겁니다. 좀 이따 놀아드리지만 요 물질을 1대1로 탔습니다. 이거 타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하면은 손에 있는 99.9는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인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균이 아니고 요와 같은 균으로 변화한다. 또 이건 살균력은 강하진 않지만 동화하는 역할. 그 레저넌스, 이제 이 자장에 걸면은 이 같이 섞이듯이 그런 공명작용을 하는데 강력하게 공명작용을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전부 우군으로 변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붙들어가지고 살살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용을 했다. 지금 금방 들어가요. 10초 내로 딱 사라져요. 자, 그럼 이제 손만 되겠느냐? 이거 아닙니다. 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래가지고 저는 하루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합니다. 여기 실수도 잘하더라고요. 머리도 납니까? 자, 이제 그것도 아주 좋은, 진짜 그것도 머리 때문에 지금 고생해서 저도 사실 머리가 오리 가늘고 머리숱도 작고 오리 가늘어요. 그러다도 자꾸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를 만난 이후로는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빗으로 빗어 뿌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뿌리고 했을까? 나도 흰머리 좀 보기 싫어서 하얀 머리가 처음에는 좀 있다가 이상하게 검은 머리는 아닌데 중간색으로 그레이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레이, 하얀 게 아니고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이 좀 붉어져요. 그러니까 잘 빠지지 않아. 그러다가 검은 게 조금씩 자꾸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얗고 검었고 흰거하고 이게 섞여지는 거. 아예 빠진 사람 안 됩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나는 실험을 자꾸 해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2년간을 땡볕에서 고추농사 이렇게 짓다 보여. 조금 빠졌는데 막 이게 상처가 나고요. 그래서 햇빛에 얘가 하얗게 변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고 와가지고 이거를 몇번 줬더만 해라 긴가 싶어가지고 이래 만들어가지고 매일 뿌리는 거예요. 매일 뿌리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빗을 싹 빗으면은 이거 그냥 까마같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게 컬링이 된다. 이게 약간의 형상을 일으켜줘요. 그게 교수님 얼굴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이렇게 변하는 작용을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 물질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했지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아주 천사들이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까? 자, 손에 바르고 얼굴 바르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얼굴이 첫째 뭐가 없어지느냐? 주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둘째, 이상한 잡티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셋째, 냄새가 사라진다. 자, 그럼 머리에다 왜 들었을까? 자, 여기 머리 속에 들어가면은 첫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비누를 수십 년을 썼기 때문에 비누가 갖고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일단 머리 속으로 잘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머리 아무리 10번 감아도 계면활성제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지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면활성제 쓰지 말고 천연자연을 써서 하자고 자꾸 말해주기 때문에 많이 나사 지금 있어요. 사람들 머리 빠지고 이게 잘 탈색되고 하는 게 다 그러한 종류에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계속 머리 빠지고 뭐 색깔 변하고 이게 좀 제대로 이게 부서지기도 하고 이게 그런 작용 때문에 부서지는데 왜 그러냐면 피부 속도 그하면
모근이 있어요. 모근. 또 피부 속에. 모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계면활성제가 딱 들어요. 요거는 인체에서 나오지도 잘 안 해요. 인체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독성, 아주 극악한 독성 성분입니다. 그 기름과 때를 빼기 위해서 그 독한 성분이 섞인 거를 비누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고요. 모르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를 잘 안 감아요. 뭘 하냐? 이걸 합니다. 자, 이걸 하면 첫째. 그리고 한 2, 3분 지나면 냄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 속에 종기 같은 거, 뭐가 조금 나요. 가렵기도 하고. 가려운 거 없어져. 첫째. 기름을 아예 찾아보기도 없어져. 끈적끈적한 기름이 없어져. 넷째, 머리가 까매져요. 그리고 굵어져. 막 그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는데, 이 피부를 요것들이 아래 모건에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싹 다 그런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독성이 없어지니까 이 피부가 자연적으로 이게 늘어지질 않아요. 이게가 원래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이게 쭉 늘어져요. 늘어진 이유는 여기에 있는 피부가 딱 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쁜 독성 때문에 이게 느슨느슨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피부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이게 피부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런 문제이 있으면은 얘들은 피부를 딱 구성해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녹아버릴 텐데.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아이스크림같이 생기냐면 그 안에 성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딱 이렇게 있으라 하고 하는 식품 첨가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안 그러면 그냥 물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부를 딱 온도가 쏘고 있는 천연 자연 미생물이 딱 오물 하는 거예요. 다 붙이고 있어. 그래서 피부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천조개가 그 가운데 이런 작용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형성을 해줘요. 안 그러면 이게 두루 늘어지거나 뭐 주름 생기거나 한쪽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굴이 밑으로 안 쳐진다. 주름이 없어진다. 이거 그냥 땡기고 있으니까 이게 주름이 생길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머리 자주 갈아볼 필요가 없다. 아까 뭐 비누나 뭐 시간 내버리지 말고 아침에 그냥 뿌리고 그냥 빗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첫째 냄새가 없으니까. 망하는 사람도 많겠는데. 아니 그게 이거는 나는 지금 이거 처음 해가지고 6, 7년간 계속 했기 때문에 상부 장사가 앞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편은 인체에 너무나도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인체는 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손, 그다음에 발. 요즘 뭐 MBN 같은 아궁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런 설명을 한 중에 하나 하던 사람이 이걸 갖다가 발에 담그고 한 10분씩 담그는 거예요. 매일. 무좀이 많기 때문에. 나는 1대1로 타라고 했는데 그냥 뭐 탈새도 없으니까 이거 영액체를 그냥 부어놓고 발을 담고 10분쯤 있다가 이제 오늘 하루 됐고 이제 또 다음날 또 댕기고 내가 한 열흘 만에 그 심하던 무좀의 가려움증이 첫째 없어지기 한 일주일 되면 사날 되면 없어져. 그 다음부터 또 피부가 도로 옛날로 복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런 거는 피부 전문적인 복원제고 치료제고 원상 회복제라 어린아이 피부로 돌려주는 데 필수 불가결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지. 야, 무좀은 그건 말도 아닌데 아토피는 어떠냐. 아토피도 마찬가지. 아토피도 애들 특히 가렵잖아요. 이거 그냥 뭐 모욕할 때도 뿌려서 그냥 뿌려가 해놓으면 한 2, 3분 있으면 안 가려. 아토피의 문제가 뭐냐면 가려워서 그래. 이걸 긁는다. 긁으면 2차 감면 또 긁고 3차 감면 이래가지고 낫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상처에서 뿌려나오면은 긁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안 긁게 되는 거야. 안 긁으면 이제 낫기 시작합니다.
자, 그건 아토피는 거의 한 일주일이면 끝이고, 아무리 심한 것도 한 달이면 아토피. 이걸 왜 실험했냐면, 군인. 아토피가 온몸에 있으니까, 이게 복잡해가 이 사람은 뭐, 서지도 못해. 뭐. 가려웠어. 근데 일반 병원이나 연세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리 해도 나는 자신 없다. 나는 이거 포기했다. 얘한테 오지 마라. 나는 간다고 나는 그 진짜 세계적인 사람들 내가 못 겁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써보겠냐 하니까 그 원장이 이거 나서면 내가 벤질 한 대 사주겠어. 내 환자가 이거 가지고 나서면 나 벤질 한 대 사주고 뭐 원하는 것은 말하세요. 이 병원도 내 반쯤 드릴게요. 근데 그거 약속은 잘 안 지키지만 환자는 한두 달 내에 나서버렸어. 그러면 이게 무슨 물질인가? 이게 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원장이 지금은 자기가 발벗고 다른 거로 치료 안 하고 이거는 뭐가 치료해요. 환자가 오면은 야 그런 거 안 줘. 그냥 야 요리하라 하고 그럼 환자가 좀 웃고 사는 거 한 일주일 있다가 대충 나서면 됐지. 그럼 가서 여기까지 가시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환자 고통을 급격히 줄여주고 특히 더한 거는 월남전에 갔다 온 내 친구 한 명. 이 사람이 갑자기 보다가 머리가 빠졌다 이거야. 머리가 덤성 빠져. 원형탈모. 자기는 이게 아파서 군에서 약국 사다 먹고 지금 뭐 갔다 온 지 뭐 한 4, 50년 돼서 약 사다 먹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그 혹시 나에게 내가 이거 줄게 해볼게 하길래 그럼 뭐 그런 것은 해보지. 특히 가렵다 이거. 고엽지 가려. 이거는 내가 평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머리까지 많이 났다 이거. 자 그럼 발라봐라.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 바르더만은 아니 머리가 안 빠진다 이거. 보통 되면 자극적이면 툭 빠지는데 안 빠진다. 야 그러면 좀 더 해볼래? 너 발라봐라 이거. 그래 그것도 아니다 다를까 발랐다 이게. 하나도 안 가려. 그럼 어쩌면 완전 낫는 거지. 안 가렵기 시작하고 중단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낫는 거니까 그럼 계속 발라.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느끼고 해본 결과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자꾸 얘기 드리면은 이게 좀 무슨 약장사 같으니까 약장사는 그만하고 특히 우리가 손, 얼굴 이거는 다 했죠. 발에 뿌리면은 발에 냄새 없어집니다. 특히 운동화 같은 거. 운동화 신고 구두 신으면 냄새 나요. 그냥 갔다 오면 저녁에 그 운동화 속에다 이렇게 뿌려요. 가령 나는 뭐 비싸다가도 뿌려요. 이렇게. 그래하고 뭐 바깥에도 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깔창도 필요 없고. 첫째, 냄새. 둘째, 무좀. 때가 분해돼서 나라. 냄새가 없어진다. 무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발 밑에 붙은 각질, 이거 뿌려놓으면 한 사나흘 되면 각질 이상이 말랑말랑해서 각질이 붙지를 않아요. 왜? 각질을 이것들이 다 분해시켜. 완전히 천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알고 정확하구만. 해보고 정확하게 자기가 느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실용적인 면을 자꾸 얘기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고 조금 이따가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가니까 실험을 하면. 실험해야 이제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해야 학습 효과가 100% 올라갑니다. 안 해보면은 들은 것만 가지고 댕기면은 다 잊어먹어요. 필기해도 또 언제 할 거냐 잊어먹어요. 그래서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내가 보면 자동차 이거 있잖아요. 손 핸들 이게 때가 많이 째요. 줄을 풀어가 싹 당겨 놓으면 끝이야. 차안히 뿌려요. 냄새 안에 냄새도 안 나고. 차 바닥에 뿌리고 소파 그런 거 닦으려면 귀찮잖아요. 그걸 거기 붙어가지고 한 30분, 10분 있으면 때 같은 냄새라든지 그 안에 침대, 매트 또 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발 닦는 매트 줄 뿌려놓으면 차이 냄새뿐 아니라 균이 정화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과일 같은 것도 이걸 뿌려가지고 식습니다. 냉장고는 뭐 보관기간이 한 2~3배는 길었어요. 그리고 맛도 있어요. 이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과일도 잘 안 물러지고 맛이 있어요. 실제 이게 균도 많이 없애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거 차량을 닦으세요. 유리 뿌려서 닦아버리면은 비가 와도 비가 잘 안 묻어. 비가 통통통 튀어. 그러고 한 열흘 이상 가요. 먼지도 잘 안 묻어.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먼지도 잘 안 묻어. 지금 황사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국으로 잘 안 하면 들어오게 이제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요. 있잖아요. 얼굴 발랐거든. 손에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를 약간 들이마세요. 입을 해서 나가면 뱉으시면 되고 요거는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은 자, 이 비우강 속에 먼지들이 많이 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니면은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중금속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이놈들이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먹는 거니까 이제 맡으면 어떻게 되냐면 코 점막뿐 아니라 비구강 안을 들어가서 목 있잖아요. 인후를 통해서 붙어 있는 한 가지 좋지 못한 물질을 가래로 다 아니 가래보다 입으로 해서 입 안에 있는 균도까지도 싹 같이 해준다. 그러나 그건 충치도 없어요. 충치 썰는 거. 자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데 충치 때문에 내가 이걸 가서 내 먹는 걸 줬다고 먹는 걸 줬는데 뭐 갖다 놓고는 뭐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빨이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뭐 치과에 가야 되겠는데 가고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이런 소리는 아무튼 내가 준 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거다 줬다 이게. 아니 그럼 가서 이렇게 하시오. 이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럼 뭐 저기 갖다 드리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이거 급하니까 물을 조금 타 여기다가 물 좀 타고 이때요 타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한 15초 20초 행동하면서 그래서 한번 예, 조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더만은 조금 안 아프다 이거야. 당연히 안 아프지. 냄새도 안 나고요. 자, 입안을 완전 무결한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첫째 중요한 거는 충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이빨 색깔이 휘어진다. 셋째, 그 다음에 치태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치석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잇몸에 피 같은 거 없어진다는 거. 잇몸이 붓기가 가라앉는다는 거. 그 다음에 치조골이 단단해진다는 거. 음식을 씹을 때. 그 정도만 해도 치과 안 가는 거예요.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비한 눈에 안 보이는 희한한 제가 물질이다. 어제 보건소를 갔다 왔는데요. 환자들 엄청 많거든요. 아까 전 이빨 때문에 이빨 속에 어마어마한 균들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매일 주무시기 직전에 입을 헹구고 마시는 거. 이걸 먹는 거니까 마시죠. 그러면 자 마시면 이제 첫째 어떻게 되냐? 속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인후 속에 입 안에 있는 것도 정리하지만 마시면서 그러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갑상선 주위를 향하고 있는 많은 균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어진다.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 특히 요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헬리코박, 암, 유암 균들이 있고요. 그놈들을 죽이진 않아요. 살살 정화해서 전부 우리 편을 만들어서 활동 못하게 좋은 일만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식도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위, 그 다음에 비장, 저 중간, 작은 창자, 큰 창자 해가지고 대장. 대장에 가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장에 있는 것도 전부
정상화시켜줍니다. 근데 우리 음식을 먹어서 대장에서 소화를 해서 위장에서 해가지고 흡수하는데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있으면서 가스 같은 것도 거의 다 100% 연소 작전이에요. 100% 연소. 이걸 자주 드시면은 가스가 잘 안 나와요. 100%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보통 물질이 아니라 이게 가스가 차면은 이게 몸에 이상이 자꾸 오잖아요. 그 가스가 나쁜 독가스거든. 근데 독가스가 나올 새도 없이 정렬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 연소를 시키게 가깝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자구도 안 끼고 좀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 그 정도 양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꾸 완전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발전시키고 예. 아니 잠깐만.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정도 하고 아까 차량을 잘 닦았었어요. 바지도 닦고 닦으면 바짝 한 열흘 동안 손 안 돼요. 먼지도 안 묻어요. 지금까지 장사 때문에 차시한 놈은 색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온도는 몇 도가 주로 우리 몸하고 같은 온도가 최고예요. 네? 우리 몸은 36도가 되면 이게 제일 좋고 보통 30도 선, 28도, 7도 선에서 이걸 그냥 이런 데다 두면 돼요. 그냥. 만드는 거는 그렇게 드시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게 조금 보온을 해주는 게 좋겠죠. 박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비닐로 덮어가지고 드시면은 보온이 되니까 괜찮고요. 이게 추우면 잡니다. 곰 모양으로 월동을 한다고. 잠을 자요, 그냥. 이 미생물이. 그러니까 다시 깨워야 되거든. 이렇게 먹이 그거 하니까 이렇게 박스에 넣고 비닐 같은 거 덮어놓으면 한 25도, 10도 이렇게 유지하니까 좋아지고요. 요것이 한 1년 정도 되면 약간 쉬어져요. 그렇게 식초가 된다. 매실 식초 되듯이. 요거 자체를 계속 발효하기 때문에 식초가 발효의 제일 마지막 과정입니다. 식초라는 건 발효의 제일 마지막 과정인데 그때까지 갑니다. 아니, 원료는 한국에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 일본 사람이 가르쳐 준 걸 한국 사람이 더 개발을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들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이 원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먹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아주 특수하게 자기들이 만드는 거. 대신에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식품, 유산균 제제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약국에도 팔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제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설명드리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 북한이 식량이 별로 없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4배를 정산할 수 있어요. 자, 그 실험을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네팔에서 하고 있어요. 네팔 정부로부터 900만 평을 49년간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그걸 네팔인 농부들 시켜서 농사를 이것으로 짓는데요. 자, 이걸 짓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기농 퇴비를 만드는데 풀을 비워가지고 이거하고 섞어서 덮어놓으면 자연 발효해가지고 한 열흘 되면은 퇴비가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볼 판대에다 놓아주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뭐하냐. 지금 좀 이거를 물을 타가지고 지금 개간하기 전에 다 뿌립니다. 이걸 큰 차를 동원해서 뿌려 놓습니다. 그래 한 열흘 지나면은 그 땅 속에서 아까 미생물이 발효를 합니다. 하얗게 곰팡이 같이 핍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 한 900만 평, 이 보통 평수가 아니잖아요. 지역별로 놀아가지고 30만 평, 50만 평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쫙 해놔서 이제 큰 차가 가서 이제 그걸 열흘 후에 그게 많이 뜹니다. 속에도 허옇고 안에도 허옇고 겉에도 허옇고 그래요. 그걸 이제 로타리 쳐가지고 고를 내가지고는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파종을 하는 겁니다. 파종하고 비료는 부대역 같은 것도 다 안 합니다. 비료 안 하고 풀 위에서 이걸 가지고 발효해서
그걸 쫙 걸음을 주는데 첫째 농명을 안 쳐도